진짜 없는 발견한 거기에. 자, fx가요 ln 1 플러스 x제곱이래요. 합성함수죠. ln x에 2차 함수를 합성한 거야. 자, 그때 기억니은끼리 참고해서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저 n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딱히 별말 없으면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f 프라임 n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게 성립한 모든 실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f 프라임이 기함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게 만약에 우함수였다면 우함수 미분하면 미분할 때는 우기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x 넘어잖아요. x제곱이라서 처음 시간 완전 똑같아. 이거 우함수야. 이거 우함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기함수 되겠다 해서 기함 바로 맞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근데 어차피 위볼, 아볼, 뭐 변곡점에서 접선 이런 거 구하려면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f 프라임 x는 하면은 ln 미분하면 진수분의 진수미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n을 넣어보는 거지. f 프라임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니까 n제곱 플 1 분의 마이너스 2n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하고 n제곱 플 1분의 2n이니까 여기 n 대입했을 때가 f 프라임 n이잖아요. 마이너스 f 프라임 n이다 해서 기억 맞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저 알아보는 좋은 거는 우함수가 있었어요. 미분하면 기함수가 돼요. 미분하면 또 우함수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적분했을 땐 좀 달라요. 적분 상수가 같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기함수를 적분했을 때 이건 돼. 이건 되거든요. 여기가 되죠. 여기가. 기함수라는 건 이제 0,0 존재칭인데 적분 상수가 붙어서 이제 적분하면 기함수가 아니게 돼요. 아니고 0,2의 존재칭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그거는 주킬러만 모아서 할 때 그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교과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을 확인을 했고요. 자, 니은 위볼 아볼을 알아봐라. 그러면 위볼 아볼을 이계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바로 미분하면 돼요. 자, 유리함수죠. 2차분의 1차 꼴이죠. 그러면 목사미분법이 되네요. 얘 제곱분의 하고 분자미분하면 2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하고 분모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사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고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계도함수의 부호만 볼 건데 솔직히 0이 아닌 수의 제곱은 어차피 무조건 양수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어. 문제 많이 풀 때는 얘만 보면 되는 2 쓰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돼서 이거 마이너스 2도 묶으면 x제곱 마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이제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얘는 항상 플러스고요. 여기 항상 마이너스니까 이제 2친구 결정하는 생각을 하면 돼.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봐도 괜찮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부호 판단만 한번 해보면 2차 함수니까요. 위볼 마 1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x가 마 1을 지나가는 순간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위볼. 여기는 이제 아볼. 위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마일, 1, 열린 구간 마일, 1이니까요. 이 사이 구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볼이죠. 네,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고, 이게 함수의 부호. 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변곡점은 위볼, 아볼이 바뀔 때 생긴다고 했잖아. x가 풀마 1일 때 변곡점인 거야. 그럼 이제 x는 풀마 1에서의 접선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수직인지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들만 딱 비교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f' 마일부터 한번 구해보면 여기 f' 구해놨으니까 마일 집어넣으면 여기에 2분의 하고 마이너스 2 그 마일 이렇게 되고요. f' 1 집어넣으면 2분의 2에서 1이 돼요. 그러면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두 기울기의 수직이다 해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필기를 할 만한 게 딱히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유형 11번은 변곡점 진입 판단이라는데요. 진입 판단은 항상 어려워하죠. 토크가 2개 정도 있는데, 자, 두 문제 다 이건 봐야 되겠다. 자, 1354 한번 보면요. 이게 더함수를 하는 y는 fx의 도함수 f'이 주어졌어요. 저게 4에서 x를 접하고 1, 4, 6에서 극값을 가질 때라고 했어. 자, 그때 막 이것저것 판단을 하래요. 변곡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도함수니까요. 내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한다면 원함수의 증가 변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f가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얘가 원함수라 생각하고 얘의 도함수를 알아보는 게 이게 도함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이제 얘가 너무 높아가지고 힘드네. 땡땡땡. 이게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증가함수가 이게 도함수의 부호랑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증가하죠? 감소하죠? 증가하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대충 그리면 뭐 위아래 뭐 이런 느낌으로 더블 프라임 그래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0 아니네 1이네. 1, 4, 6에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니까 f는 변곡점이 3개다가 맞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변곡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세 점에서 극값 같냐고 물어봤죠? 그럼 이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는데 뿔 극점, 정확히 이제 감소나 증가의 극소. 여기는 뿔 0 뿔이니까 극점이 안 생기겠죠? 여기서는 이제 뿔 마로 바뀌게 그때 이 지점에서 원함수가 극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이제 이거를 개형 추론을 못하더라도 그냥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도함수가 극점, 증가함수가 변했어. 얘 부호 변했겠지? 변곡점 가졌겠지? 해서 극점 하나, 둘, 셋이니까 변곡점, 원함수 변곡점 하나, 둘, 셋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면 이거 원리에 의해서 이거 머릿속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이게 평균값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값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위볼, 아볼을 판단하는 데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1, 4, 열린 구간 1,4를 버렸으니까 요 구간이 뭐예요? 이렇게 됐네. 자,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도함수는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함수가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하게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걸 옆에 다시 그려줄게. 위볼한 상황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 4 사이에 어떤 미니의 x1, x2 내가 정했다고 쳐. 누구를 보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의 연결했을 때 중점, 여기 높이가 똑같겠죠? 여기가 이제 함수값의 평균이에요. 여기가 fx2, 여기가 fx1 이렇게 되고요. 여기 2분의 하고 fx1, fx2 함수값의 중간값, 평균값을 의미하고, 자, 평균값의 함수값은 여기 요점일 때가 여기도 딱 여기가 똑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분의 x1 뿔 x2 그때의 함수값이 위에 요점에 와서 끌고 가야 돼. 얘가 이제 f 한 다음에 2분의 x1 뿔 x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의 평균이랑 표현값의 함수값을 이런 위볼, 아볼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위볼이죠? 아까 위볼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게 다음수 음수. 그 위볼이면 무조건 얘가 더 커야 돼. 평균값의 함수값이 더 커야 돼. 반대로 말했죠? 예,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저는 F형이 0일 때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fx는 a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면 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쩌라는 건가? 이거는 이제 원함수 개요를 추문해라 뭐 이런 의미거든. 할 때 이게 f 프라임 그래프니까 밑으로 땡땡땡 바로 땡겨서 증가하다가 기울기 0 아니면 감소는 그러니까 감소하다 기울기 0 딱 찍고요. 그럼 증가하다가 기울기 0이 딱 찍고요. 그리고 또 증가하네. 또 증가하다 기울기 0 찍고요. 감소. 이게 F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F0이 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1일 때 이게 1일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0,0을 안 지나 0일 때가 이제 여기 양수란 말이죠. 그러면 0은 여기보다 좀 더 0은 여기보다 좀 더 왼쪽에 있어요. 2층을 0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0이 0일 때야. 여기가 0,0인 거예요. x축의 위치를 정해준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A에 대해요. fx는 A 양의 실수니까 얘보다 위로 이렇게 진행할 때 상황이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교점이 두 개면 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교점 무조건 y는 A 하면 무조건 하나 여기 생겨야 되죠. 이쪽에 하나 생길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하나가 생기려면은 접할 때밖에 안 되겠구나. 여기가 y는 A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생긴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지. 자, 그러면 극대값은 A냐 맞죠? 극대점의 함수다. 이렇게 해서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건 이거 디귿이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나머지는 스투 내용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스투 내용 하듯이 다 하면 돼요. 영국점은 그냥 이기도함수의 모변함 체크해도 되고 도함수의 극점을 조사해도 괜찮고 근데 이제 저 위보라고 판단할 때 평균가 함수, 함수가 평균가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럼 위볼일 때 아볼일 때 둘 다 한번 써보자. 아직 참 기다려봐. 거기 여백이 많이 없을 텐데 한번 위볼 위볼 밑에 2번 아볼 증가로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하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 지점 참고로 증가함수는 관리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해보면 똑같아요. 위보라볼의 결과가 달라지면 누가 더 크다?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림이 나타나니까. 위볼일 때 아볼일 때 함수값의 평균값, 평균값의 함수값 얘네들이 어떤 배수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는 그래프를 상상하면 이렇게 쓱 그리면 되는 거잖아. 저기 있는 걸 다 표현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네, 일단 이걸 너네가 좀 여러 번 써보면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니까 이거는 평함, 한평 이렇게 줄여서 외울 때 누가 더 크냐 짱냐 하면 시험 때 긴장을 헷갈리기 딱 좋으니까 바로 그래프 그리는 게 나아요.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기본 개념만으로는 응용이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냥 써보면 좋은데 기억, 리을은 기본 내용으로 수투 내용에다가 무조건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볼만 해서 굳이 너희가 필기할 만한 가치는 없는 거 같아요. 하영 이해되니? 쓴 거 같으면 부연승률 충분하고 넘어가고 생각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이제 선지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줬냐면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 의미를 나도 안 외우고 있거든? 이게 위볼인지 아볼인지 굳이 외웠을 때 너무 헷갈리잖아. 이 방향만 바뀌면은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려요. 그러면 일단 직선을 그려요. 여기 x1, y1 직선 그린 다음에 중간 지점 딱 잡아서 여기가 이제 함수값의 평균값, 여기가 이제 평균. 걔네들 함수값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 다른데 얘는 함수값 평균보다 얘 우변에 있는 게 여기가 우변이에요. 함수값의 평균값. 우변보다 좌변이 작다니까 이 아래로 지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버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요것만 딱 그리면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걸 원리를 이해를 해야 이렇게 해서 딕스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나중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필기를 합시다. 한번 필기했으니까 나중에 또 나오면 또 그때 필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RM 내용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전 기출 킬러 좀 쉬운 킬러 느낌으로 나왔었던 건데 이게 그래도 개형 판단의 양들을 아예 못 건드리는 거라서. 자, 봅시다. 얘는요 하나씩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자, fx는 1이 아니다 라는 말은 y는 1과의 교점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x축을 그려놓고 y는 1 그랬을 때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f가 연속함수란 말이야. 미분 가능하니까 위쪽에만 그려지던가 y는 아래만 그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조건에서 이거 항등식이니까 0, 0 대입하면 이 F형이 0이다니까 F형이 0이어야 돼서 여기 지나가야 된다? 아, 그럼 이 위쪽은 안 그려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넘겨보면 이게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걸 기함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원점 대칭이야.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fx가 1을 안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이 친구를 내가 f는 얘랑 항상 똑같다. f가 1이 아니라 얘도 1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 이 친구만 보면은 그러면 f-x는 y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f를 y축 대칭이니까 좌우 반전만 시켰는데 y가 안 만난다? 그럼 반전시키기 전에도 y가 안 만났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y는 y 여기 아래로 지나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해되니? 생각이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이 어려워서 얘가 좀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다조건이랑 그래프게요. 다조건을 한번 보면요. 도함수는요 1뿔 f 1뿔 f 마이너스 x인데 요거 이용하면 기함수니까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거라서 요렇게 바꾸면 이제 f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도함수를 못 구해요. 우리가 f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서 그래프 개형 판단을 하고 싶은데 증감 판단을 하려면 얘 부호만 알면 되거든요. 얘네들 부호만 알면 돼요. 참고로 이제 fx는 내가 알게 된 사실 y보다 크고 fx는 1보다 항상 작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1을 더하잖아. 1 더하면 0 1 플 fx 이렇게 되니까 얘 항상 부호가 플러스야.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가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f랑 1의 대소관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1마 fx는 보잖아. fx가 1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1마 fx 그러면 1보다 작은 거 빼봤자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0도 안 돼요. 이것도 항상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무슨 소리냐? 도함수가 항상 양수다. 그럼 얘는 증가만 해야 된다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증가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뭐야? 이 아래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이제 애매해질 수가 있어. 그래프 개형 표현을 할 때. 자, 얘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하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는다. 증가하면서 무한대로 가지 않는다. 점근성 가지면서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난다고 했죠?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증가하면 지수함수도 우리 이렇게 되지만 이거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잖아요. 지수함수를 x가 커질 때 y가 조금씩 커지긴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증가하면서 수평정근선 두 개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사이에서
뭐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될지 뭐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증가만 하긴 해. 근데 막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점근선을 가져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물결 지울게. 물결 지우고 어쨌든 이렇게 점근선하고 이렇게 증가해서 점근선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y도 아니다 아까 판단했죠. 그 다음에 fx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것도 판단했죠. 왜냐면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려면 f의 도함수 f 프라임 음수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항상 증가만 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구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 맞다 틀렸다 이렇게 되면 표시를 해볼까? 자, 그 다음에 y는 fx는 3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요. 변곡점을 가지려면 이계도함수의 보변화를 보거나 그렇게 개형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이계도함수 보는 게 맞아. f 프라임 x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건 내가 1마 f 1뿔 f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좀 보기 좋게 1마 f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f 더블 프라임 x는 하면 이게 f이잖아요. 1은 그냥 없어지겠네. 마이너스 2f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따라서 이계도함수의 보변화. 네, 그게 변곡점에 가지냐의 여부란 말이지. 근데 이 친구 아까 확인했어. 항상 무슨 수? 양수. 그러면 얘의 부분만 딱 체크를 하면 돼. 근데 지금 f는 여기 마일에 가까운 상태에서 출발해서 1에 가까운 상태로 갈 때 증가해야 되니까 교점이 무조건 몇 개? 무조건 1개야. 0개 안 돼요. 2개 안 돼. 3개 안 돼. 무조건 1개야. 왜냐면 x값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되거든. 언젠가 y값이 0인 적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 x 커지면 그거보다 y값이 커지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를 x축과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얘는 부호를 한 번 배워요. 한 번. x는 0에서 변하는 걸 굳이 쓰자면은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원래 있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맞불로 변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이제 f 더블 프라임의 부분이 이렇게 변하는 거지. 부호만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플러스면 우리가 아볼이라고 했죠. 그래서 증가하니까 아볼 증가가 되고요. 계속 증가함수고 마이너스로 위볼이라고 했죠. 위볼 증가.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아볼 증가, 변곡점, 위볼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대충 이런 느낌이나 했던 게 실제 그래프가 되고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변곡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틀렸다. 다음 기억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 거는 뭔가 이상할 수 있어. 왜냐면 증가하는 데는 어떻게 무한대로 계속 증가하는데 어떻게 발산 안 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계속 증가하는데 왜 마이너스만으로 발산 안 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조금 발상적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요. 봤으면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게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해석이 잘 설명됐으니까 혹시나 안 풀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유형 12번 마지막으로 가서 봅시다. 야, 이거는 내가 굳이 안 풀게 말로만 설명할게요. 왜냐면 너무 간단해. 자, 일단 x의 범위가 열린 구간 파이, 2파이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때 함수 fx가요. 삼각함수와 1차 함수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미정에서 a, b, c 3개 들어가 있죠? 근데 x는 6분의 7파이 극소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것 같거든?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건 확실하죠? 미분 가능 더하기 미분 가능 더하기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그 값을 가진다? 기울기 0. 극대극소와 미분계수라고 보통 부르죠? 자, 그럼 f'하고 6분의 7파이 한 게 0이다 해서 식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제 뭐까지 쓸 수 있냐면 극소면 감소해서 증가니까 저 도함수 미분한 다음에 부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보낼 때까지 써야 돼. 그럼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 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22번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거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fx의 변곡점 좌표가 저거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함수값 준 거야. f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그래서 y 좌표 줬으니까 식 하나 나오고 변곡점이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변화가 생겨야 되니까 이계도함수도 계산해보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0 된다. f 더블 프라임 2분의 3파이가 0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총 나오는 식이 f 프라임 6분의 7파이는 0 극소라서. 그 다음 변곡점 가진다 했으니까 f 더블 프라임 2분의 3파이는 0. 그 다음 변곡점 y 좌표도 알려줬으니까 f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하면은 미지수 3개, 식 3개에서 계산 10번 정씩 풀면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건 내가 굳이 쓰진 않을게요. 원리만 이해를 했으면 돼. 자, 유형 13번 터프가 2개가 있는데요. 66번은 변곡점이 하나 생기도록, 67번은 변곡점이 없도록인데요. 뭐 한 문제로 둘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67 한번 볼게. 자, 일단 f는 다항 더하기 삼각 꼴의 함수고요. 얘가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얘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고 한번 미분해도 다항 함수, 한번 미분 계속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다항 더하기 삼각이니까 그럼 변곡점 갖지 않는다?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f네. f'x는 4x 마이너스 a sin x, f 더블 프라임 x는 4 마이너스 a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부호 변화가 없으면 좋겠다 인 거야. 얘 부호 변화가 없으려면 얘랑 얘 대소관계를 보는 게 제일 편하거든. 대소관계. 얘가 크고 얘가 작을 때는 플러스, 얘가 작고 얘가 클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 코사인 x를 위아래로만 이렇게 해도 괜찮고, 뭐 첫 번째는 이제 y는 4 한 다음에 범위가 제한이 안 된대요. 한 줄기만 딱 그릴게. a가 0이 아니다라고 했지 양수음수 모르잖아요. 그 1번 a 양수이고 한 줄기만 딱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양수의 요 간격이 a 이렇게 되겠죠. 여기 4 플러스 a 4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부호 변화는 이제 0과의 대소관계잖아요. 이렇게 x축 이렇게 되면 부호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r을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부호 변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이 극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4-a가 0 이상이면 된다. 넘기면 4보다 작거나 같다 a. 근데 0보다 클 때니까 이쪽도 막아줘야지. 전조건 확인 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그럼 2번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때 여기 4를 기준으로 위로 a만큼이라고 하면 안 돼요. a가 음수니까. 위로 마이너스 a만큼 가는 거야. 4 마이너스 a는 이게 4보다 큰 거야. a가 음수니까. 이 계산 조심해야 되고, 여기가 4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이렇게 되려면 얘는 4 플러스 a가 이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4 플러스 a가 0 이상이다 해서 a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0보다 작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 막아줘야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또는 합집합이에요. 얘네를 합집합. 그래서 이거나 또는 이거이면 된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여기에 0은 빼야겠죠. 1, 2, 3, 4 1, 2, 3, 4 8개가 답이 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함은 부호 변화가 생기도록 하는 이니까 얘가 x축 아래로 내려가는으로 부동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등호 빼고 부동 방향. 만약에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함은 이렇게 바꿨으면 되고요. 이렇게 바꿨으면 돼요. 네, 그러면 부호 변화가 무조건 생기겠죠.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소관계. 대소관계로 복잡할수록 이렇게 빼기 함수로 해서 대소관계 판단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이거를 얘를 보는 것보다 그냥 코사인 보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 볼 거. 그러면 코사인 x 한 다음 마이너스 a분의 4 이렇게 되거나 a가 양수냐 함수냐에 따라 얘가 번거로워지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y는 4를 그리고요. 자,
A가 양수일 때 케이스 나눠서 해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이거 1번 A가 양수일 때 내가 이걸 그냥 그릴게. 그럼 A 코사인 X를 그리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계속 계속 플러스 1인 상태인 거죠. 대소관계 변화가 생겨야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 A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야 막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뿔만 코사인 커면 마이너스네요. 뿔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뭐라고 식 작성하면 되냐면 A가 변곡점이 없도록 그러면 얘보다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4번 작거나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주면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하면 빼기 함수를 계속해서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2번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 하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A 뒤집혔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그래서 너네 편의에 따라 계산하면 되고요. 변곡점을 가진다, 안 가진다. 이건 부호 변화 횟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변곡점 하나 가진다, 그럼 부호 변화가 한 번 생긴다. 변곡점 2개 가진다, 부호 변화가 2번 생긴다. 그걸 해석하면은 극점 판단했던 거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 체크했냐,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 체크했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수투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저희 필기할 건 딱히 없고요. 제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부터 쭉 보면 여기서부터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되는 문제들이 나타날까? 14번. 자, 일단 나는요, 터프 문제들 위주로 볼 텐데요. 지금 1376도 터프고 1377도 터프거든. 봅시다.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그래프 안 그려도 다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대부분이야. 근데 이제 까다로워지면 그래프 개형 판단을 해야 풀시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 친구 1376 한번 봅시다. fx가 4lnx 플러스 ln 10x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로그 함수 나왔다 이렇게 정역 체크부터 해야 돼요. 정역은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앞에 있는 4lnx가 정의 되고요. 뒤에 있는 ln 10x가 정의 되려면 10x가 양수해야 되니까 x가 1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얘 정역은 x가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제한 걸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fx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 증가감소, 극대극소. 네, 판단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분, 도함수의 보여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f 프라임 x는 x분의 4 마이너스로 밖으로 뺄게요. 10마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원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밖으로 뺀 거야. 통분을 해야 돼. 부호나 판단하려면 이 상태로 판단이 힘들어. x 10마 x분의 40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 10마 x분의 하고 40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5를 볼까요? x 마이너스 8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극대극소 판단을 해보자면 얘 범위가 지금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거나 얘는 0보다 클 때만 보기 때문에 얘는 항상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부호 체크하면 이거 항상 플러스야. 주어진 범위에서는 이거 주어진 범위에서 x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항상 플러스야. 보면 영향 미치지 않고요. 결국은 얘 혼자 부호는 정확히 얘까지 같이 봐도 더 좋긴 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5인 직선 얘 보호 판단하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5인 직선 x-8 인수로 가면 8일 때 축구가 만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땡땡땡 바로 그냥 부호 판단했으니까. 그럼 F'가 뿔 많다.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가 극대이자 최대는 8입니다. 자, F8 하면 저 F에다 8 집어넣으면 4ln 8 하면은 12ln 2가 되겠죠. 여기 8 집어넣으면 ln 2, 13ln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트랑 똑같죠. 다만 이제 도함수가 좀 짜증나게 생겼을 뿐이야. 부호나 체크하는 건 똑같아요. 자,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갖는다. 가지겠죠. 왜냐면 얘가 이거는 뭐까지 확인해야 되는 여기가 마이너스만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가니까 x축, 왜냐면 이게 양수니까. 그죠? 두 개 이렇게 이걸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된 거였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극한의 계산을 한번 해주면요. 저기 수직정근선 생겼기 때문에 수직정근선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근선 0씩 딱 잘랐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모르는 거야. 계산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확인을 하거든요. 4lnx 플러스 ln 10x. 그냥 기본으로 가면 되거든.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하잖아요. 저희 대입 관찰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lnx는 플러스 1이 발생하게 되겠죠. 무한대로 갈 때 집어넣으면 ln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아니지. 1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보는 거니까 잠깐만. 실수. 여기가 0, 10 요 사이만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0 플러스일 때랑 10 왼쪽, 10 마이너스일 때를 봐야 되거든. 0 플러스부터 볼게요. 0 플러스일 때 보면은 이 친구는 일단 lnx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0 플러스랑 마이너스 뭐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 0 플러스 0에 가까운 값 집어넣으면 9.0가 되니까 거의 ln10에 수렴할 거예요. ln10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으로 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x가 0 플러스일 때 0보다 조금 클 때는 마이너스 만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요 정도로 준 거야. 여기서 시작한다. 아래에서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여기 밑에서 겹쳤을게요. 10보다 조금 작을 때 이 x는 10, 이 정근선 왼쪽은 어떻게 그려질까를 보면은 이거는 4ln10에 수렴하고요. 10보다 조금 작다? 그거 빼면 0보다 조금 크다 그래요. 0 플러스가 ln 0 플러스는 아까 여기서도 봤듯이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4ln 10 빼기 무한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극한 계산으로 확인을 하고 결국은 이제 모양 완성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8 이렇게 되고 우리가 13ln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수니까 x축이 아래로 지나간다.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이건 수직정근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역이 제한됐을 때. 자, 니은도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자, 이 fx 그래프는 4,8에서 위볼이냐니까 두 번 미분한 이게 더하면서 부호를 구하는 얘기니까요. y 프라임 여기다 쓸게요. 그럼 f 프라임 x e fx 이렇게 됩니다. y 더블 프라임을 써야겠네요. 앞에 거 미분하면 f 더블 프라임 x e fx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이 한 번 더 나오겠죠.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 2에 네, 하나 더 가서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 얘는 이제 EFX로 공통수 묶어주면 F 더블 프라임 X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얘의 부호를 봐라 이건데요. 미친 계산을 해야 되네. 야이씨 계산을 해야 되네. 이거 계산하는 거 있죠. 요거를 미분하려면 좀 열받는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 좀 낫거든. 이게 x분의 4하고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아. 4 곱하기 x의 마이너스 플러스 x나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분하면 조금 더 편하거든. f 더블 프라임 x는 얘 마이너스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마 4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마이 소미분 1이니까 너무 기분 좋죠. 여기 마이너스 한 다음에 x마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목차의 비용법한 거랑 결과는 똑같긴 한데 별 메리트가 없는데 계산 다 해야 돼 직접. 이거 계산을 해야 돼요. 미쳤다. 미쳤네.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네. 이거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 미분 목세 미분 하면 x 10마 x의 전체 제곱이니까 오히려 이게 나왔어. 왜냐면은
이 F제곱 해도 요거 제곱이라서 바로 통분 같이 되거든. 같이 되니까 얘를 쓰는 게 나은 하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5만 남죠? 마이너스 5x 10만 x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5하고 x 마이너스 8하고 분모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2x 끝이. 이거 계산을 해야 돼. 이 정도는 기억지? 계산해야 돼요. 자, 2차항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5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 10x제곱 아까 5x제곱에서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돼요. 자, 1차항 보면 여기 마이너스 50x 여기 1차항이 야 귀찮아 16 곱하기 80 10, 50 플러스 130 플러스 130 마이너스 50 플러스 80 아, 5 꺼내고 할거 이런 상수항은 여기서 안 나오고요. 여기 상수항은 마이너스 80 그거 보면은 마이너스 400 5를 묶어냈으면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5로 묶으면 x제곱하고 마 16x하고 뿔 80 이거 인수분해가 뭐랑 하면 될까요? 8이랑 10 하면 안 되죠? 80 20이랑 4 하면 되네요. 아이씨 보고 샀네 14, 16 864 이거 허공 가지네. 얘는 일단 인수는 안 돼요. 인수는 안 되니까 바로 계산을 할게요. 이거는 하면 이 fx 하고 계산을 왜 이렇게 짜증나게 되냐? 더블 프라임 얘에다가 f 제곱하면 얘 제곱을 이제 더하면 되거든요. 얘 제곱이니까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고 25 한 다음에 x만 8제곱 이렇게 되고요. 따로 계산을 할게요. 얘에다가 마이너스 5x제곱 80x 마 400에다가 플러스하죠. 제곱이니까 25하고 x만 8에 제곱 이렇게 쓰면은 야 미친 소거가 안 되네. 야 소거가 안 되네. 이거 미쳤냐? 이게 왜 이래? 뭐 계산 잘못한 건 없겠지? 아니 이거 25x제곱 야 16 곱하기 20은 너무하잖아. 400 x 하고 64 곱하기 20은 너무하잖아. 1600 계산을 하면 20x제곱 이게 무슨 일이야? 320x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0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6x 60 이렇게 되겠네요. x가 6이랑 10인데 이렇게 되는데 미친놈이 이런 걸로 하냐고요? 6이랑 10이요? 그럼 얘 이제 부호 판단을 하면은 얘 부호가 분자 혼자서 결정한다는 거죠. 이 모양이 x제곱 10만 x의 제곱 네 하고 20하고 x마 6 x마 10 이렇게 되니까 부호 판단을 보면 이 친구 플러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이 친구도 범위 때문에 x가 10보다는 작단 말이죠. 마이너스 아니면 이거 통째로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2차 함수 그릴 수 있으니까 얘 가져와서 아볼 하고요 6, 10 하면 내가 원하는 건 0부터 10까지만 딱 보면 되니까요. 6이면 딱 보면 근데 문제에서 4부터 8까지가 위본하냐 그랬는데 4부터 8이면 6이고 4는 이 왼쪽이니까 위본 아무리 바뀌는 구간이에요. 바뀌는 구간이니까 항상 위본이냐 그냥 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니요 6까지는 위본 아볼이고 6부터 10까지는 위본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이 되겠죠. 거짓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답은 그러면 기억니은 이렇게 두 개나 되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본합을 판단을 하려면요 이게 나무수의 부호변화로 가야 돼요. 이게 나무수의 부호변화로 가야 되고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나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은 있어. 너네 합성함수의 증감, 나중에 수능 대비하게 되면은 합성함수의 증감을 배우거든요. 합성함수 증감을. 그러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얘 부호 변화, 얘 증감 변화를 보잖아. 얘 증감 변화를 보면 얘가 도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러면 더블 프라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게 너무 부호에 바뀌었다니까 변곡점이 무조건 생기거든. 아래에서는 그러면은 증가하다 기울기가 커져다 작아지니까 이게 만약에 위에 이렇게 있어 치면은 하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변곡점이 생긴 거잖아요. 위고라고를 판단하려면 이제 이게 더함수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이게 더함수의 부호, 도함수의 증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 도함수 합성함수잖아요. 얘 증감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얘는 우리가 아까 확인해놨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의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하자면 얘 증감 변화를 체크해야 되는구나. 증감 변화 체크하자면 8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되네? 그럼 진짜 이거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네? 되는 줄 알았는데 좀 꼼수가 안 먹히게 되더라고. 막혀있는 문제. 그래서 얘는 계산을 다 해야 되고요. 여기서 너네가 계산 말고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거는 얘 니은 판단할 때 교점이 두 개인지를 보려면 저기 0 플러스일 때랑 10 마이너스일 때 수식점에서는 0, 10 정에 잘렸죠. 그럼 잘렸다? 그럼 0 오른쪽 부분 10에서 잘렸다 10 왼쪽 부분 극한 계산 아까 해서 내가 마이너스만으로 발산하는 거 확인을 했잖아요. 그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그것만 필기를 좀 하고 갑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무한대 아니지 0 플러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4lx 플러스 ln 시그마 x 보면 대입관 차를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 친구가 ln식 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점선 이렇게 x는 0이 있을 때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10-일 때 fx를 보면 리미트 x가 10-일 때 이거는 어려운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판단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정석적인 방법으로 다 다룰 수 있으면 되거든요. 뭐야? 10-이니까 이거는 4ln 10으로 수렴할 거고요.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이제 10보다 조금 작을 테니까 x는 10이 수직 중에서 좀 작을 테니까 왼쪽 부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끝난다. 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필기를 해볼까요? 나머지는 계산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서 특별한 건 딱히 없고요. 수랑 다른 부분만 내가 좀 해줄게.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수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굳이 너희가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주변 판단하는 거 우리가 유리함수 y는 x분의 1 그거 x는 0 점근선 가지는 거 왠지 모르잖아. 그냥 외웠잖아요. 수학하에서는 이제는 리미트에서 x가 0 뿔마로 갈 때 극한 계산해보면 뿔마 넣은 발산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다음 자 극대극소 관련된 거니까 도함수 보호변화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도 하시고요. 유형 15번 대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81번 한번 봅시다. fx가 x-1분의 x제곱 이렇게 되겠대요. 기억 2에서 극소 0에서 극대 같냐? 도함수의 보호변화 체크하는 얘기예요. 0에서 f 변곡점이 2개냐? 이게 도함수의 보호변화 체크하는 얘기예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 하면 수직 점근선이죠? 이걸 같냐를 보고 싶으면 x가 1-로 갈 때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좌우에서 적어도 하나가 뿔마 번호로 발산한다? 그럼 점근선이 생기는 거야. 야, 이 사선점근선 나오네. 이 사선점근선 가지는 거 이것만 필기를 방법만 딱 써놓고 넘어갈까요?
아까 얘기했죠? 얘를 사선분모를 가지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봐야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봐야 되고 뿔만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쓸게. 원래 뿔만 다 봐야 돼. 한쪽만 정문선을 갈 수도 있거든. 둘 다 봐야 돼. 둘 중 적어도 하나만 가지면 이 정문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fx와 x 플러스 이 차이가 0이면 동치. 이 정문선을 가진다. 이렇게만 필기해놓은 거야. 사정분선 가진지 확인하는 건 이렇게 확인해야 돼. 이것만 빠르게 하면 돼. 너희가 필기할 건 이 정도만 필기를 하시고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 쓰고 한번 보세요. 나 써놓고 있을게. 자, 봅시다. 다 써서 보세요. 자, 이게 0으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mn 찾기가 되는 거야. 자, 리미트랑 x가 얼마나 되는데 x만 1분의 하고 x제곱 이거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m x제곱 1차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는 플러스하고 m 마이너스 n x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n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만 1분 하고 1마 m x m마 n x 표현 이게 0이 될 수 있는가 0이 되는 mn이 존재하는가 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관찰을 해야죠. 차수 개수를 봐야지. 1차이기 때문에 0을 쓰려면 여기가 0차 이하여야 돼요. 0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가능해지죠. m은 1, 2고 얘도 없어져야 되니까 m이 똑같아야 돼. m이 1이라고 그랬죠? n도 1이라면 0하고 1차분의 0차에서 0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일 때 정무선이 된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다 이해되니? 사선분모도 확인하는 것도 이 극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 되니까 얘 영어 수렴한지만 보면 돼. 이 후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건 계산하는 게 영어 수렴한다만 딱 보면 되는 거죠. 비교적 쉽긴 한데 그래도 원리는 알아야 돼. 자, 그 아래 내용은 별다른 게 있나와 디귿이 좀 특이하네요. 0, A, B, 1 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 구간 0, B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작은 걸 A로 큰 걸 B로 둡시다. 이렇게. 자, 그때 평변이 1보다 항상 크냐를 물어봤어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요. 이거 미가, 나누기 미가라서 분모 0은 안 되니까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냥 CS 전체식법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그러면 모든 평균 변화율은 자기와 짝꿍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항상 1보다 큰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1보다 크냐? 이거는 F'으로 확인을 하면 좀 논리가 엄밀하지 못하네요. F 프라임 X는 X제곱을 1의 제곱분해 하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풀 마이너스 2X제곱 1마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F 프라임의 값을 관찰을 하고 싶은데 0이랑 1 사이에서요. 열린 구간 0,1에서 도함수는 어떤가 하고 관찰을 한번 해보면 얘 그래프는 이제 얘는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보호변화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고 부호만 여기서 알 수 있지 얘의 영향 때문에 이 절대값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그럼 0,1이라고 해서 0일 때를 보면요. 0 대입하고 0 대입해보면 F 프라임 0을 하면
지금은. 그럼 일단 열린 구간 0,1에서는 증가,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한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F'M 0도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F'M 0은 0대2 그러면 여기 1 이렇게 되고 0대2 그러면 1이니까 1 이렇게 되고 이게 도함수까지 확인을 해야 되네. 아씨 감소 그러면 요 구간에서 기울기가 1보다 어떠냐. 아이씨 이거 엄밀하게 하려면 다 확인해야 돼. 더블 프라임 x는 오면 4제곱분의 하고요. 앞에 거 미분은 마이너스 dx x제곱. 야 이거 쳤는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x제곱 마일 하고 얘 미분하면은 2 x제곱 플러스 1 소미분 2x 이 계산을 해서 미보라고 그러니까 얘 도함수에 0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작아진다 이거를 판단을 시켜주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0일 때가 최대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근거는 뭐냐면은 얘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0보다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분모가 점점 커져. 분모가 점점 커지면 전체값이 작아지죠. 그리고 0일 때부터 얘 1 될 때까지 분자도 절대값이 점점 작아져요. 분모는 점점 커지고 분자는 점점 작아지니까 그럼 이 전체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0 기준으로 점점 내려간다. 그러니까 1인 거는 구해놨습니다. 원래는 이거 계산 다 해야 돼. 계산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1, 최대값 1 기준 점점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0인 지점이 일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긴 하겠네. 닫힌 구간 연속, 닫힌 구간 0,1 연속 F가 열린 구간 0,1 미분가는 이니까 얘랑 같은 F'C가 항상 있을 거예요. 단 하고 이렇게 무조건 얘가 존재해야만 표현결정계획이에요. 근데 모든 열린 구간 0,1에 있는 모든 순간 변화율들이 다 1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1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얘도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1보다 그 다음에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울기 1인 순간 변화율은 저기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열린 건 0,1 1인지 직접 확인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는 좀 어렵다 너네 이해하기가. 그래서 1이 되는 거 찾으면 이거는 1 한 다음에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충 풀면 순간 변화율이 다 1보다 작네. 평균도 1보다 작네. 대충 풀면 답이 맞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엄밀하게는 모든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 작은 거예요? 아니네. 착각했다. 여기다 어떤 평균 변화율이었든 무조건 이 값이 짝꿍인 게 무조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지? 근데 모든 F'C들은 다 1보다 작은 값들만 가지기 때문에 얘도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다. 얘는 논리적으로 엄밀하네요.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줄까? 이 부분? 잠깐. 지금 이해 안 되면은 지금 하면 돼요. 자, 얘가요. 일단은 뭘 밝혀야 되나? 계산 열심히 해서 이걸 밝혀놨어야 돼. F'이 이렇게 돼서 마1 1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참수가 아니었거든. 이 참수가 아니라 분모에 원래 뭔가 도 있었어. 내가 이거 알 수 있는 건 분모만 본 거였지 실제로 여기가 마 0.1 이랬을 수도 있어요. 대칭 깨졌단 말이야. 유리함수가 되면서. 아까 F'은 유리함수였어. 이 참수가 아니야. 내가 부호 판단할 때 얘 안 보고 얘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얘의 영역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비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뭘 봤냐면은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진짜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변환하는 걸 끌마니까 0 왼쪽 증가, 0 오른쪽 감소 이렇게 되는 걸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엄밀하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죠?
0부터 1이 가는 동안 분모 점점 커지고 분자 좀 작아지니까 무조건 작아져서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0일 때가 여기 딱 1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해놔야 돼. 첫 번째 f 프라임 0은 1이다. 그리고 열린 구간 0,1에서 f 프라임이 점점 작아진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1보다 크게 물어봤잖아. 거짓 이렇게 된 거고. 왜냐면 전부 다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내가 알게 된 사실은 0, C, 1인 C에 대하여 F'C는 그럼 무조건 감소 구간이니까 이 0일 때 0보다 큰 C 값을 골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C 값을 고른 거기 때문에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1보다 어때야만 해요? 작아야만 하는 거지. 당연히 이걸 얘기했니?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평균값 정리해요. 모든 B마 A는 FB-FA 이 모든 평면은 값이 같은 F'C가 존재한다. 모든 평면은 그 사이에 자기랑 값이 똑같은 순변이 있어야 돼. 이게 평균값 정리. 평면은 순변 존재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 부분이 좀 어렵어. 여기까지 괜찮아? 무조건 얘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평면을 잡든 무조건 이 짝꿍이 있어야 돼. 근데 아까 모든 F'C는 1보다 어떻다 그랬죠? 이 짝대. 근데 얘는 무조건 짝꿍이 있다 그랬잖아. 값이 똑같은 게. 근데 그게 1보다 작아. 얘도 1보다 어땠다? 작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일 때 항상 1보다 크냐? 말도 안 돼. 항상 1보다 작아요. 1이 되는 것도 없고요. 1보다 커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평균값정리 이용해서 공식 판단을 한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할 만한 건 딱히 없고요. 이것만 한번 써볼까요? 얘랑 동체. 얘가 차이인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계산해가지고 도함수, 유기도함수 구한다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 모든 F'C는 1보다 작은데? 그럼 저거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거짓?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요것만 딱 쓰고요. 아씨, 그래프 개형은 정착하지도 못했네. 이거 그래프 개형 몇 개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치수는 극대극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시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만 좀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극대극소 최대치수 그거는 이제 수초랑 완전 똑같고 그래프 개형 봅시다. 두 개의 유형 두 문제만 딱 풀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수능이나 내신에 엄청 자주 나오는 그래프예요. x분의 ln x x, ln x, 뭐 2의 x승 x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 두 번째 유형이 이제 x, 2의 마이너스 x승. 이거 하나씩만 해보고 갑시다. 자, 이 친구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정석대로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fx는 x분의 ln x. 자, 우리가 낯선 함수를 관찰하고 싶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정의역 파악이에요. 자, 일단 유리함수 분수꼴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x 0 제외. 분자 ln이죠. 로그가 정의될 조건, 진수의 양수.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건 얘 정의역은 x가 양수일 때만 정의가 된다. 양시수 전체 집합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뭘 너네 꼭 해줘야 되냐면은 0 이렇게 있었잖아. 여기 잘렸잖아. 이 왼쪽에 안 그려지면 0 플러스일 때 극한부터 봐요. 이걸 봐야 돼. 이건 이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는 ln x.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게 문제에서 단 얘는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기존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향력 판단이라고 했었어. 누가 더 무한대로 빠르게 가느냐. 무한대가 아니네 이거. 얘는 0으로 가죠?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우함수의 곱으로 생각을 했나요? 지금 얘는 부정형이거든. 왜냐면은 0 플러스로 갈 때 하면 얘는 마이너스만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네. 착각했다. 0 플러스로 갈 때 하면 이거 플러스만 들어가네. 이렇게 되네. XL은 X랑 착각했다. 그것도 이따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만 들어갔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적 분석 나왔으면 그 좌우 판단, 그 정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0 마이너스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정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럼 이제 바로 절편 체크부터 할게요. X절편은 쉽게 볼 수 있죠. 왜냐면 분모가 0될 때는 볼 필요 없잖아. 분자 0될 때. lnx가 0될 때는 x가 1일 때. 여기 1일 때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 들어갈 때 한번 보면요. 리미트. 여기서 영향 판단이 나오네. x가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무한 되는 정역이 없으니까 안 봐도 되고요. fx는 하면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lnx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얘가 부정이에요. 왜냐면 분모 무한 들어가죠. 분자 lnx 무한 들어가요. 그럼 무한 되면 무한 되는 게 판단이 안 되고 통분 유리하게 이측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문제라면 단 얘 극한은 0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줘야 돼. 안 주고 못 푸는 거야. 근데 이걸 매번 우리가 문제 도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기억하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영향력 판단하는 생각하면 돼요. 둘 다 무한대분에 무한대인데 얘를 x제곱 있으면 얘가 이기잖아. 그쵸? 무한 들어갈 때 이게 더 빨리 가거든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그냥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줘야 돼. 원래 다 안 하고 줘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영향력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지수가 똑같이 무한대로 간다면 지수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다항 중에서 고차다항이 더 크고 지수 중에서 미치 절대값이 클수록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분모에 있는 다항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다항분을 보니까 분모가 영향력이 커요. 얘가 고차분의 저차인 것처럼 0으로 수렴을 이렇게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원래는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문제는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근데 그래프 그려서 대형 판단해야 되면 이거 알려줘야 돼. 문제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영향력 판단 요 기억을 좀 해줍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가까워진다니까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끝난다를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절편 판단,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은 안 맞죠? 지금 0 플러스를 맞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이분 f'x는 하면요 x제곱분의 하고 앞에 거 미분 x분의 뒤에 거 미분 하면은 x분의 1 하고 얘 그대로 얘 미분 하면은 lnx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의 부호는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결정하는 거야. 이 친구는 lnx 뒤집고 1 올린 거랑 똑같고요. 대략적인 경우는 lnx 뒤집고 1 올려봤자 뭐 이렇게 생겼겠지 지금. 여기만 딱 보여주면 돼요. 0 되려면 여기 0 될 때는 1이랑 똑같을 때니까 x가 2가 되야겠죠. 이 기준으로 부호가 을 바로 바뀔 것이다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원함수의 부호변화, 원함수의 증가변화. 그럼 이제 얘가 2가 어디 이쯤으로 두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인 개혁이. 근데 이제 정확한 개혁을 구하고 싶다? f'x는 다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변곡점까지 나와. 근데 이렇게 풀면 그리지만 이렇게 변곡점이 여기 어디쯤 미볼, 아볼 이렇게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아마 이 B제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직접 구해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f'x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x 4제곱분의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포함 마이너스 x 얘 그대로 놓고 2x니까 마이너스 2x 1마 lnx. 그럼 이제 마이너스 x로 묶으면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x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x 3승분의 하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버리고요. 헷갈려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니까 2ln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제 얘는 x가 양이 실수, 이제는 양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부호를, 여기 마이너스까지 이 친구가 부호를 결정하는 생각하면 3-2lnx니까 또 lnx 2배 뒤집어 올려 한 거랑 똑같은 거라서 얘 계산하면 이렇게 생겼어. 언제 이렇게 되냐면 2, 2분의 3승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2의 2분의 3승 전에는 플러스 부가 반대로 나와버렸네? 계산 실수했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여기 없는 게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산 실수. 그러면 lnx 2배하고 3 내려니까 2배하고 3 내려하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2의 2분의 3승 똑같고요. 그러면 2의 2분의 3승이 언제 모르지만 이쯤에 2의 2분의 3승. 그 전에는 마이너스니까 계속 위볼 증가, 위볼 감소. 이 이후에는 아볼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근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간표를 그려야 돼요. x f 프라임이 0될 때, 더블 프라임이 0될 때 지금 다 나눠야 되거든. 얘가 0될 때는 2의 2분의 3승 여기까지 다 구해 놓는다요? 그럼 얘 0부터죠. 0은 안 들어가긴 하지만 얘 이상 써주고요. 땡땡땡하고 2 땡땡땡 2의 2분의 3승 땡땡땡 이렇게 써주고, 자 그때 이제 f 프라임 증간 변화를 볼 수가 있죠. f 더블 프라임 위볼 앞으로 볼 수 있죠. 이것까지 적용해서 f를 그린다. 이거 하나 추가가 된 거야. 수투된 거죠. 자 그럼 봐봐. 0일 때는 굳이 안 봐도 되니까 무시하고요. 자 2일 때 f 프라임 0 되고 얘 0 이렇게 되는 거였어. 자 이 왼쪽에서 f 프라임이 아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맞았죠? 이렇게 얘는 마뿔이니까 마마 0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그릴 수 있게 되냐면 이 구간에서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f 프라임은 양수 증가, 이그다음수 음수 위볼 증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0이 무시한 거예요. 여기 음수 그럼 감소, 위볼 감소 이렇게 된다고 그릴 수 있고요. 자 여기도 감소 근데 아볼 감소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종합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2일 때 내려갔다가 얘가 2의 2분의 3승일 때 이렇게 이건 이제 풀만 무한대를 해놨으니까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걸 바로 그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 부호 변화를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헷갈리는 좀 긴장하고 막 초조해서 헷갈리네요. 그러면 바로 증간표 그리면 돼요. 증간표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함수는 못해줘. 이거 하나만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너무 번거롭단 말이야. 대충 모양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기는 해. 대충 그림만 보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래도 정확한 극대극소 변곡점 구하려면 결국은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함수 그리기는요, 두 함수를 겹쳐 그리는 거 기억나요? y는 x분의 1, y는 lnx 겹쳐 그려. 그런 다음에 영향력이 누가 강한 함수인지 보는 거라고 했죠. 지수 다음은 무슨이라고 했지? 강한 함수가 약한 함수를 구부러뜨리는 거야. 언제 구부러뜨리냐면 끌만 무한대로 발산할 때 0으로 수렴할 때. 그때만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로그 함수 약한 애를 기준으로 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지 하는데 얘 무한대로 발산하지. 더 빨리 마이너스 무한대로 더 빨리 이렇게 내려가야 돼. 곱한 게 0이면 뭐 당연히 0이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때만 딱 보면 돼. 무한대로 가야지 했는데 0으로 가죠? 그럼 강한 애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모양은 이런 느낌이구나로 쓱싹 그린 다음에 주로 언제 이렇게 하냐면은 원점에서 그 접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증가표 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그린 다음에 표면 순간 바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을 모르면은 이 판단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곱하기 함수 그리기로 모양 판단하고 평면 순간 계속해서 쓱싹 해야 빠르게 좀 풀 수 있는데, 수특 레벨 3 정도는 돼야 이런 게 나오지. 그 외에는 이렇게 해도 크게 차이는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것만 한번 쓰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나머지 애들은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으로 다음 시간에 받을게. 숙제 시간 얘들아 미리 말하자면 오래 걸려요. 왜 그래프 그리는 거 처음 할 때 오래 걸리니까 좀 시간 투자 학교에서는 스카에서나 꼼꼼하게 시간 투자 좀 틈틈이 해주세요.
지금 0 플러스 1대를 본 이유는 x는 0 점근선이 같기 때문에. 그럼 점근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가를 봤다는 것도 너네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